있습니다. 자, 온범의 오늘의 뉴스좀 부산 YMC 온범 사무총장 스튜디오에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자 오늘 첫 소식은 정부의 의대 증원 발표와 함께 의사단체를 중심으로 한 대응 관련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정부 발표부터 지금까지 상황 좀 정리해 주실까요? 예, 지난 6일이었죠. 정부는 2025학년도부터 의대 정원을 3,058명에서 2,000명을 늘리고 약 5년 이상을 유지하겠다 이런 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 2000년 의학분업 당시에 이제 351명을 감축을 한 바가 있었고요. 현 정원이 유지된 2006년 이후에는 첫 증원 계획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일단 증원에 따른 지역별 또 대학별 정원은 아직 확정되지가 않았습니다. 비수도권 의과대학 중심으로 집중 배치하겠다 이런 원칙이 있고 또 지역 인재 전형 비율을 현행 40%에서 60% 이상으로 확대한다라고 하는 내용은 이제 발표가 되어 있는데요. 일단 여기에 대해서 의료계는 뭐 아시다시피 즉각적인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고 또 이번 주 들어서 각 의과대학의 전공의 그리고 의과대 학생들의 집단 사직과 동맹 휴학과 같은 집단 행동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따라서 의료 공백에 따른 일단 환자들의 피해도 접수 신고나 이런 것들도 계속 늘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진짜 짚어볼 내용들이 많은데 이 부산 지역 전공의들도 20일부터 본격적인 단체 행동에 들어간 상황이고, 근데 또 의사들의 반발이 커질수록 정부의 대응도 좀 강경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예, 지난 20일이었죠. 부산대병원 같은 경우에 이제 집단 사직 후 첫날인 20일 오전에 전공의 224명 중에 216명이 이제 사직서를 내고 이 중에 약 90% 이상이 이제 대부분 출근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3월 1일부터 근무 예정이었던 신규 인턴 50여 명도 임용 포기각서를 현재 제출한 그런 상황이고요. 동아대병원도 비슷한 상황인데 전공의 144명 중에 100명 정도가 사직서를 냈고 또 예정되어 있던 수술 등이 대부분 연기되고 있다 이런 소식이 알려지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보니까요. 어제 기준으로 한 100개 수련병원의 전공의 중에 71.2%인 8,816명이 사직원을 제출을 했고 이 중에 7,113명이 이제 근무지를 이탈한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정부에서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이제 그 의협의 비상대책위 위원장이죠. 그리고 또 조직강화위원장 2명에게다가 의사면허정지 행정처분 사전 통지서를 발송을 한 상황이고 사유를 보니까 집단행동 교사금지 명령을 위반했다 이런 혐의를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문제는 양측의 갈등이 지금 단시간 내에 끝날 것 같지 않다. 이게 이제 좀 심각해 보이는 거고요. 정부로서도 지금 2,000명 증원을 발표하고 뭐 대통령도 2,000명도 적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으니까 일단 테러가 별로 없어 보입니다. 없어 보이고 의협도 이미 강경 대응을 표방하고 뭐 전공이나 이렇게 사직원을 제출하고 있는 상황에서 보면 역시 테러 없이 지금 맞붙고 있는 상황이라서 조금 심각해 보이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런 충돌에 앞서서 사실 돌이켜보면 네. 그 의협이나 정치권 그리고 지역사회에서도 의대 증원에 대한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왔는데 그러니까 어떤 소통하는 모습 이전에 정부에서 좀 일방적으로 발표가 이루어져서 특히나 증원 규모에 좀 집중하는 것 같아서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작년 10월 달에 이제 처음 이게 언급이 좀 됐던 바가 있었고요. 그 사이에 이제 여러 그러니까 뭐 대학병원 이런 도를 통해서도 이제 필요한 인원이 얼마냐 이런 것들을 이제 또 수집한 바가 있었죠. 그런데 이제 의대 증원의 핵심 지점에는 일단 정부 같은 경우에는 향후 고령화 이런 문제에 대비해서 최소 1만 명 이상의 의사가 더 필요하다. 네네. 이게 최소 인원이다.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데 반면 의사들은 이제 필수 의료나 진료 과목의 편중 현상이 단지 의사 수가 모자라서 그런 게 아니다. 의사를 늘린다고 해서 이 문제가 해결될 게 아니다.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지역만 놓고 보면 사실 뭐 부산만 하더라도 응급의료 체계가 사실 좀 부실한 부분도 있고 또 소아과나 내과, 외과, 산부인과 같이 꼭 필요한 진료 시설이 부족하다라고 하는 건 이미 지금 드러나고 있는 또 지방 의료 상황에서는 더 그런 게 드러나고 있는데요. 또 지역 의대를 졸업한다 선 치더라도 아까 뭐 40% 얘기를 했습니다만 졸업한다 해도 대부분 60%는 수도권 출신이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졸업하고 나선 다 수도권으로 다시 이제 돌아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대비 방안도 필요하다 이런 주장도 있어 왔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공의대라든지 뭐 지역의사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주장도 있었고 근데 그런 면에서 이제 필수 진료과에 대한 뭐 구조조정이나 아니면 의료 인력 재배치 뭐 이런 것들을 위한 수가 조정 또 뭐 법률적인 책임을 이렇게 면하게 해주는 이런 종합적인 검토는 종합적 검토를 전제로 한 증원 발표 이렇게 좀 되거나 아니면 이제 증원에 대한 구체적인 데이터나 이런 근거 자료를 좀
만약에 정부가 발표를 했다 그러면 훨씬 더 지지를 좀 더 많이 받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있는데 근데 뭐 지역 인재 비율 조정 또 수가 인상 의료사고 법정 부담 완화 이런 내용에 대한 언급은 있었습니다만 구체화된 내용은 네. 사실 없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의사들의 반발에 대한 이걸 무력화할 만큼의 수준이나 더 구체화된 내용이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정부 주장을 뭐 뒷받침하거나 혹은 의사들의 주장을 더 대놓고 국민들이 충분히 납득할 만한 이런 반박할 만한 수준에는 좀 이루고 있지 못하지 않냐. 그러다 보니까 2,000명 이것만 지금 이제 네. 대두되는 그런 상황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당장 2,000명 증원하겠다 하니까 네. 요 숫자는 이제 뭐 소위 스카이 공대 정원하고 맞먹는 네네. 수준이라 하던데 참 슬픈 소식이긴 한데 입시계 중심으로 좀 의대 열풍이 지금 더 가속화될 거 아니냐 이런 예측이 나오고 있지. 뭐 이미 스카이 출신 중에 21%가 등록을 하지 않는다. 네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좀 슬픈 현실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의대 증원이 발표되자마자 뭐 의료계 반발, 환자들의 어떤 의료 공백 이런 내용보다도 수도권의 부모들이 지방의대에 진학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냐. 그렇게 이제 문의가 온다고. 그러니까 뭐 예. 부산만 하더라도 꽤 많은 문의 언제 주소를 옮기면 여기 혜택을 받을 수 있느냐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다는 게 너무 슬픈 현실이라고 볼 수 있는 거고 여기에다가 뭐 직장인들 또 명문대 재학생 교사 뭐 여러 직군에서 의대에 진학하기 위한 움직임 또 뭐 그 사설 학원들이나 이런 데에 대한 문의 또 뭐 네, 특강 네. 개설하고 네. 이런 게 이제 우리 사회 의대 쏠림 현상을 너무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현실이라서 굉장히 우픈 현실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또 심지어 지방 인구 유출에 정부가 대책을 이걸로 세우냐 뭐 이런 비아냥거리는 이런 얘기들까지 사실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온다고 하니까. 네,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정원이 큰 폭으로 들면서 의대 진학에 대한 꿈이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가뜩이나 지금 반도체 인력 부족에 대한 문제 또 뭐 이런 상황에서 의대 열풍이 과연 타당한 일이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의문은 충분히 나올 수 있고 여기에 지금 R&D 예산 감축 또 여기에다 의대 증원 이게 맞물리면서 정부가 너무 무대책하게 지금 정부 정책을 펴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은 저는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고 봅니다. 그리고 갑작스러운 2,000명 증원에다가 이들을 모두 교육할 여력이 있는지 네네. 여기에 대한 판단도 사실 쉽게 되지 않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지난해 뭐 의대 증원 얘기 나올 때 각 대학에서 네네. 증원 규모를 이제 교육부에서 좀 내봐라 네. 했을 때는 사실 지금보다 훨씬 컸었거든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 막상 증원 규모가 커지니까 현실적인 문제도 있고 네네. 여러 가지 좀 걸리는 문제가 좀 있긴 했어요. 근데 어떤 식으로든 좀 해법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이렇게 평행선을 달리면은 고스란히 다 지금 환자들이 그렇죠. 맞습니다. 이 어려움을 겪어야 되는데 말이죠. 어떻습니까? 일단 환자들을 중간에 놓고 이렇게 양측이 극단적인 그 갈등을 이어가는 게 바람직하냐. 사실 국민 놔두고 지금 싸우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네.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원칙적으로 증원이 필요하다. 여기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는 분명히 있습니다. 네, 야당도 네. 찬성을 하고 있고요. 근데 그런 면에서 보면 일단 정부와 의사들 간에 적극적인 대화가 필요하다. 2000년도에 그 이 갈등이 빚어졌을 때도 사실 그 협의체를 만들었잖아요. 근데 네. 협의체가 제대로 가동되지 못한 부분도 있었는데 어쨌든 증원 규모 역시 현실적으로 의대의 교육 수준이나 역량 또 여력 이런 것들을 감안해야 될 테고 실제 증원을 한다고 했을 때 이제 10년 정도 걸릴 텐데 했을 때 지금 우리 사회 의료 현장에 부족한 부분들 뭐 필수 치료 과목이라든지 네네. 또 지방의 어떤 의료 인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채울 수 있을 것이냐라고 하는 구체적인 계획이 현재 없어요. 그래서 이런 계획을 이런 예측도 좀 필요한 부분이 있고 또 의료기 현장에서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는 수가 문제 또 법적 책임 이거는 물론이고 진료 과목 쏠림을 조정할 수 있는 대책과 방안에 대한 내용들도 사실 구체화될 필요가 있다라고 보는 거죠. 무엇보다 내년 입시 반영을 하려고 그러면 최소 4월 내에 결론을 내야 됩니다. 근데 지금 뭐 시간적으로 굉장히 촉박한 측면이고 물론 정부는 이제 정원 배정을 하겠다 네, 이렇게 네, 나오고는 있는데 이게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부분도 있고 어쨌든 국민을 상대로 정부든 의협이든 서로 다른 뭔가 다른 목적이 있다 이런 의심의 눈초리도 있지 않습니까? 만약 그렇다고 한다면 저는 큰 실수하는 거다 이런 문제를 국민의 건강권을 놓고 하는 건 좋지 않다는 거고 어쨌든 이번만큼은 사회적 대화나 합의의 좋은 모델을 좀 이번만큼 좀 만들었으면 좋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근데 우려점은 다른 중재의 여지가 별로 없다. 이게 좀 굉장히
굉장히 걱정스러운 부분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자, 다음 소식은 부산 MBC가 조사한 내용입니다. 부산의 민원 주범은 도로교통이라고 나왔는데 이제 4명 중 3명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고요? 예, 부산 MBC가 총선을 앞두고 굉장히 중요한 보도를 지금 하고 있는데 부경대 정액과 교원기업과 함께 분석한 자료를 발표를 했습니다. 지난 1년간 부산시 또 16개 구군 민원 게시판에 올라온 전자민원과 이제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서 받은 비공개 민원 무려 이제 2만 193건에 대한 이제 분석을 했는데 네네. 부산시청 민원들 중에 가장 많이 나온 단어 100위를 이제 뽑아봤다고 하는데요. 이송이라고 하는 단어가 3,336번, 그리고 이제 버스가 1,219번, 노선이 672건 이렇게 이제 대중교통 관련 단어가 압도적으로 많이 이제 언급이 되었다는 건데요. 그 외에도 보니까 도로, 시내버스, 운행, 교통, 정류장, 배차, 어쨌든 교통 연관 단어들이 100위권 안에 굉장히 많이 이제 들어가 있다는 네네. 거죠. 부산시청 민원 6,938건에 대해서 7개 주제를 나눠봤을 때도 3개의 주제가 대중교통, 주차, 생활 민원 중에서도 교통 관련 분야 이런 부분들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이런 내용을 확인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7개 중에 3개네요. 예, 그렇습니다. 주차, 생활 민원. 예. 아무래도 뭐 시민들이 가장 많이 접하는 게 교통이다 보니까 민원 쏠림이 좀 심해 보이는데 이제 구군 단위의 민원도 조사가 됐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16개 구군 중에 12곳에서도 이 교통민원 성향이 좀 두드러졌다라고 하는 건데요. 동래구에 보니까 차량이란 단어가 214차례, 그 외 공사, 도로, 주차, 소음, 안전 이런 내용들이었고 북구에서도 차량이 189건, 그리고 이후에 위험, 소음, 주차장, 좌회전, 차선 이런 생활 불편 민원 사항들도 다 교통 관련돼 있는 내용들이고요. 금정구에도 도로, 사람, 차량, 공사, 안전에 대한 불만들이 굉장히 많았다는 겁니다. 사실 이제 부산 지역은 타시도에서 오시는 분들이 운전하기 가장 까다로운 도시, 대표 도시가 이제 부산이라고 볼 수 있는데 계획도로가 일단 거의 없고 대부분 지형에 맞춘 도로 형태를 갖추고 있어서 도로폭도 넓지가 않고 무엇보다 이제 삼복도로처럼 도로폭은 좁은데 이동은 많은 지역 이런 네네. 경우 같은 경우에 사실 교통과 관련한 안전사고 비율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구군 단위의 기초지자를 가면 사실 이런 민원이 훨씬 더 많을 수밖에 없는데요. 가뜩이나 좁은 도로에 공사도 많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안전 관리도 잘 안 되고 이런 상황들이 아마도 이제 시민들의 어떤 불편 요소로 지금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이제 뭐 교통하고 관련된 문제는 구군 단위에서 해결하는 게 사실 쉽지가 않다 아닙니까? 이것도 네네. 도로 관리도 지자체마다 다르다 보니까 이게 민원이 커질 수밖에 없는데 뭔가 제도적으로나 법적으로 좀 개선이 필요한 부분도 있지 않겠습니까? 사실 이제 지금 부산에서 가장 대두되고 있는 게 균형 발전, 네. 산업은행 이전, 뭐 가덕 신공항, 글로벌 허브 도시 이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고 아마 총선 후보들도 주로 여기에 이 법 통과시키겠다, 뭐 어떻게 하겠다, 뭐 이런 내용들이 대부분을 이룰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이게 시민들의 어떤 체감형 정책으로 놓고 보면 이 말은 굉장히 와닿는 그런 사실 정책들은 아니라고 볼 수도 있는 네. 거거든요. 뭐 부산의 미래적인 관점에 봤을 때는 반드시 필요한 정책일 수는 있겠지만 시민의 눈높이와는 좀 차이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 실제 당장 제가 출근을 하고 있는데 뭐 대중교통 이용이 어렵고 배차 간격이 20-30분으로 멀고 또 뭐 도로는 울퉁불퉁해서 안전하지 않고 오늘처럼 뭐 비 오는 날은 더더군다나 좀 위험 요소가 크고 또 아이들을 학교 보내는데 그 통학로 같은 데서 사고도 발생하고 사실 이런 문제를 좀 더 정확하게 해결해 주기 위한 정책을 낸다. 이런 후보들이 훨씬 더 밀착형 정책 때문에 선호를 받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이게 더 와닿는 또 심각한 문제일 수도 있다는 거죠. 서울 같은 경우에 최근 GTX가 주목받는 정책이지 않습니까? 네.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수도권에서 지금 출퇴근하는데 너무 많은 시간이 걸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면 수도권 내에서 이동권이 굉장히 개선될 수 있는 핵심 의제가 될 수 있는 거죠. 결국 도시의 발전을 위한 큰 의제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겠지만 도로나 일단 교통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나 정책의 반영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 근데 이거는 돈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사실 이게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네. 부군 지자체는 더더군다나 작은 건 몰라도 큰 건 할 수 없는 문제다 보니까 총선에서 어쨌든 중요한 어젠다가 될 수 있는 부분인데요. 실제 총선 시기에 되면 현수막 많이 붙잖아요. 국비 확보했습니다. 뭐 시민 네. 여러분, 주민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예. 축하드립니다. 이런 현수막 많이 보게 되는데 어쨌든 법을 만드는 국회
그리고 이런 데는 지원과 정책을 좀 잘 수립을 하고 네. 또 생활 밀착형 정책을 이행해야 되는 뭐 기초지자체나 광역지자체 같은 경우에 이런 것들을 함께 논의해서 만들 수 있다면 굉장히 원팀의 효과를 누릴 수 있는 거니까 삶의 질이나 환경도 개선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한 정책을 많이 발굴하고 구체화시킬 수 있는 후보 이런 후보를 좀 잘 뽑아주는데 이런 후보 많이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지난 4년 전 돌이켜 보면 각 그 후보마다 그렇게 지하철을 놓는다고 난리였는데 한 8호선은 뚫렸어야 되는데 지금 한 치 앞도 그러니까 하나도 못 갔거든요. 그래요. 근데 맞습니다. 그것도 솔직히 말하면 선심성 공약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루어질 수 없는 네, 그런 네. 공약은 좀 없었으면 그런 좋겠다는 것들도 한번 생각입니다. 확실하게 예. 좀 체크하는 네. 이번 총선이 됐으면 합니다. 네. 자, 부산 YMC 온범 사무총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부산 시민 여러분.